어머니, 괜찮다. 엄마 괜찮으니까 어서 가거라. 곧 올게요, 정말로. 그래, 기다린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듣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기운 보내드립니다. 이번 달은 240만 원이래요. 미경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른다. 요양병원 견적서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소파에 앉은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다. 오빠 듣고 있어요? 미경이 한 발짝 다가선다. 도연의 시선이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자 그녀는 견적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종이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린다. 도연이 그제야 고개를 돌린다. 눈빛에는 피로와 회피가 뒤섞여 있다. 복도 끝 작은 방문이 반쯤 열려 있다. 금례가 그 안에 앉아 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은 지나치게 고요하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고 등은 곧게 펴져 있다. 그 자세는 오랜 시간 익숙해진 사람의 것이다.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의 침묵이다. 도연이 입을 연다. 그 정도면 뭐. 말끝이 흐려진다. 미경이 재빨리 받아친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작년엔 160이었는데 이젠 240이에요. 내년엔 300도 넘어갈 거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극적거린다. 미경은 한숨을 내쉬며 주방 쪽으로 걸어간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마저 날카롭게 느껴진다. 금례는 여전히 창밖을 본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가 보인다. 그네는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미끄럼틀 아래에는 낙엽이 쌓여 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금례는 안다. 계절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미경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돌아온다. 이번엔 목소리 톤을 낮춘다. 오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 끄덕임에는 동의가 아니라 회피가 담겨 있다. 미경은 그걸 안다. 오빠가 언제나 그랬다는 것도 안다. 어려운 결정 앞에서 도연은 늘 시간을 끌었다.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형부는 뭐래요? 도연이 묻는다. 미경이 잠시 말을 멈춘다. 형부는 내가 알아서 하래요. 도연이 씁쓸하게 웃는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오빠가 장남이잖아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다. 도연이 고개를 돌린다. 금례가 앉아있는 방 쪽을 힐끗 본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그녀의 뒷모습이 보인다. 금례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 듣고 있는지 듣지 않는 척하는지 알 수 없다. 미경이 한 발 물러선다. 목소리를 더 낮춘다. 오빠 어머니 상태 알잖아요.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 말씀도 줄어드시고 밤에 깨시는 것도 잦아지고. 도연이 눈을 감는다. 며칠 전 밤이 떠오른다. 새벽 3시쯤 금례가 복도를 서성이는 소리에 깼다. 도연이 방문을 열고 나가자 금례는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신발을 신으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여기가 집이에요. 금례가 도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 순간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고 선명한 금이 가는 소리. 오빠. 미경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긴다. 도연이 눈을 뜬다. 알아요.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도연이 입술을 깨문다.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미경이 팔짱을 끼고 기다린다. 정적이 흐른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온다. 웃음소리가 부자연스럽게 크게 들린다. 도연이 벌떡 일어선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미경이 눈을 가늘게 뜬다. 지금요? 응. 답답해서. 도연이 방 안으로 들어간다. 금례가 고개를 돌린다. 도연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낸다. 어머니, 우리 잠깐 나갔다 올까요? 공기 좋은데 좀 가서. 금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다. 도연은 그 시선을 피한다. 날씨도 좋고 드라이브나 좀 하고 오면 좋잖아요. 금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옷을 챙겨온다. 금례는 스스로 일어나 옷을 입는다. 손이 조금 떨린다. 단추를 끼우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도연은 거들지 않는다. 거들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금례는 그런 걸 싫어한다. 미경이 현관에서 지켜본다. 오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냥 좀 돌아다니다 올게. 저녁은요? 밖에서 먹고 올게. 도연이 차 키를 집어든다. 금례가 천천히 현관으로 나온다. 신발을 신는다. 도연이 금례의 팔을 가볍게 잡는다.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미경이 문 앞에 서서 지켜본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이 어려 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하다. 금례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본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조금 굽은 자세, 그리고 아들 옆에 서 있는 자신. 도연은 거울을 보지 않는다. 층수 표시만 바라본다.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차에 오른다. 도연이 시동을 건다. 금례는 안전벨트를 맨다. 도연이 후진을 시작한다. 차가 천천히 움직인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다. 도로 위로 나선다. 신호등이 바뀐다. 차들이 움직인다. 도연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는다. 이미 어디로 갈지 정해져 있다. 며칠 전 미경이 보낸 링크, 산속 요양시설 안내 페이지가 떠오른다. 도연은 그 주소를 외웠다. 금례는 창밖을 본다. 건물들이 지나간다. 상점들, 카페들, 사람들. 금례는 그 풍경을 조용히 담는다.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빠르게 느껴진다. 세상이 빨라진 건지 자기가 느려진 건지 금례는 구분하지 못한다. 도연이 라디오를 켠다. 음악이 흘러나온다. 경쾌한 멜로디다. 금례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 그저 창밖을 본다. 도연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준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진다. 차는 점점 외곽으로 향한다.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늘어난다. 도연이 고속도로 진입로로 접어든다. 속도가 빨라진다. 금례의 몸이 뒤로 살짝 젖혀진다. 금례는 여전히 창밖을 본다. 도연이 입을 연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금례가 고개를 끄덕인다. 응. 짧은 대답이다. 도연이 더 묻지 않는다. 차 안에 침묵이 내려앉는다. 라디오 음악만 흐른다. 도연은 속도를 조금 더 높인다. 차선을 바꾼다. 추월한다. 금례는 그 모든 움직임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연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온다. 지방도로로 접어든다. 주변이 한적해진다. 논과 밭이 펼쳐진다. 금례는 그 풍경을 본다. 어린 시절 본 풍경과 비슷하다. 금례는 문득 생각한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것을. 도연이 내비게이션을 본다. 목적지까지 30분 남았다고 나온다. 도연의 숨이 조금 거칠어진다. 금례는 그 숨소리를 듣는다. 아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안다. 무엇 때문인지는 묻지 않는다. 차는 계속 달린다. 길은 점점 좁아진다. 포장도로가 끝나가고 있다. 금례는 그것도 느낀다. 포장도로가 끝난다. 차가 흙길로 접어든다. 첫 번째 덜컹임이 온다. 금례의 몸이 살짝 튕긴다. 손이 무릎 위에서 움직인다.
금내는 손을 다시 가지런히 모은다. 도연이 속도를 줄인다. 흘길은 생각보다 울퉁불퉁하다. 바퀴가 돌 위를 지날 때마다 차체가 흔들린다. 금내의 어깨가 좌우로 흔들린다. 금내는 손잡이를 잡는다. 도연이 그 모습을 힐끗 본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이에요. 금내가 대답하지 않는다. 도연이 다시 앞을 본다. 길은 더 좁아진다. 양옆으로 나무가 늘어서 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들어온다. 그림자와 빛이 교차한다. 차 안이 명멸한다. 두 번째 덜컹임. 금내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 떨린다. 아주 미세하게. 도연은 보지 못한다. 금내는 손을 꼭 쥔다. 떨림을 멈추려 한다. 길이 더 깊어진다. 도연이 핸들을 꽉 잡는다. 바퀴가 웅덩이를 지나간다. 물이 튀어오른다. 차창에 흙탕물이 묻는다. 도연이 와이퍼를 작동시킨다. 유리가 닦인다. 하지만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금내가 입을 연다. 여기가 어디냐? 목소리가 작다. 도연이 잠시 머뭇거린다. 조용한 곳이에요. 공기 좋은 요양원이냐? 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핸들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한다. 비슷한 곳이에요. 금내가 더 묻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나무들이 지나간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엉켜 있다. 하늘이 좁아 보인다. 세 번째 덜컹임. 이번엔 더 크다. 금내의 머리가 천장에 닿을 뻔한다. 도연이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 죄송해요, 어머니. 금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다시 속도를 더 줄인다. 차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인다. 길 옆으로 작은 계곡이 보인다. 물이 흐르고 있다.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금내는 그 소리를 듣는다. 맑은 소리다. 금내는 문득 목이 마르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도연이 내비게이션을 다시 본다. 목적지까지 10분 남았다고 나온다. 도연이 숨을 깊이 들이쉰다. 금내는 그 숨소리를 듣는다. 오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도연이 깜짝 놀라 백미러를 본다. 미경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 언제 탔는지 도연은 기억나지 않는다. 미경이 팔짱을 끼고 있다. 이 길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깊어요? 원래 그래요. 조용한 곳이라서. 미경이 창밖을 본다. 나무들, 계곡,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길. 미경의 표정이 굳어진다. 진짜 괜찮은데 맞죠? 인터넷에서 봤잖아요. 인터넷이랑 실제랑 다를 수 있잖아요. 도연이 대답하지 않는다. 미경이 한숨을 쉰다. 금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다. 듣고 있지만 끼어들지 않는다. 차가 커브를 돈다. 길이 더 좁아진다. 양옆의 나무가 차에 닿을 듯 가깝다. 나뭇가지가 차체를 스친다. 스치는 소리가 날카롭다. 네 번째 덜컹임. 금내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안전벨트가 당겨진다. 금내가 작게 신음한다. 도연이 돌아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금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얼굴이 조금 창백해져 있다. 도연이 다시 앞을 본다. 미경이 앞좌석 등받이를 친다. 오빠, 천천히 좀 가요. 천천히 가고 있잖아요. 더 천천히요. 도연이 속도를 더 줄인다. 차가 거의 멈춘 것처럼 느리게 움직인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울퉁불퉁하다. 덜컹임은 계속된다. 금내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린다. 이번엔 멈추지 않는다. 금내는 손을 꽉 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판다. 아프다. 하지만 떨림이 멈추지 않는다. 도연이 말한다. 거의 다 왔어요. 금내가 대답하지 않는다. 미경도 대답하지 않는다.
차 안에 침묵만 남는다. 라디오는 언제 꺼졌는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엔진 소리와 바퀴가 흙을 밟는 소리만 들린다. 길이 조금 넓어진다. 도연이 안도한다. 하지만 잠시뿐이다. 곧 다시 좁아진다. 그리고 경사가 시작된다. 오르막이다. 도연이 기어를 바꾼다. 엔진 소리가 커진다. 차가 언덕을 오른다. 금내의 몸이 뒤로 쏠린다. 금내는 손잡이를 더 세게 잡는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다. 관절이 하얗게 변한다. 언덕 정상에 도착한다. 도연이 잠시 차를 멈춘다. 숨을 고른다. 미경이 앞을 내다본다. 여기에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앞쪽으로 작은 집이 보인다. 아니, 집이라기보다는 폐가에 가깝다. 지붕이 일부 무너져 있고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다.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여기가 요양원이에요? 잠깐 머무를 곳이에요. 잠깐이 뭐예요? 여기가 무슨 사람 살 곳이에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한다. 미경이 차문을 열고 내린다. 집 쪽으로 걸어간다. 도연도 내린다. 금내는 차 안에 남아있다. 금내는 창밖으로 그 집을 본다. 오래된 집이다. 한옥도 양옥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다. 창문은 깨져 있고 문은 삐걱거릴 것 같다. 마당 한 구석에 우물이 보인다. 뚜껑이 없다. 위험해 보인다. 미경과 도연이 집 앞에서 대화한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미경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건 몸짓으로 알 수 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금내는 천천히 차에서 내린다. 문을 열고 발을 땅에 디딘다. 흙이 밟힌다. 부드럽다. 금내는 집 쪽으로 걷지 않는다.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본다.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다. 나무가 빽빽하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린다. 새소리가 들린다. 맑고 선명한 소리다. 금내는 그 소리를 듣는다. 도연이 금내 쪽으로 온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다. 어머니 여기서 잠깐 며칠만. 목소리가 떨린다. 금내는 아들을 본다. 도연이 눈을 피한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생각 좀 정리하시고.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금내는 계속 아들을 본다. 도연이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 미경이 트렁크를 연다. 짐을 내리기 시작한다. 가방 하나, 이불 하나. 금내의 것이다. 미경이 그것들을 마당에 내려놓는다. 금내는 그 모습을 본다. 자기 짐이 땅 위에 놓인 모습을. 금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미경이 마당에 서서 집을 다시 본다. 가까이서 보니 더 낡아 보인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다. 안쪽이 어둡다. 미경이 망설인다. 오빠, 진짜 여기 두고 가요? 도연이 대답하지 않는다.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미경이 따라 들어간다. 금내는 밖에 남는다. 금내는 천천히 마당을 걷는다. 잡초가 발목까지 올라온다. 금내는 잡초를 헤치고 걷는다. 우물 가까이 간다. 들여다본다. 깊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는다. 금내는 고개를 든다. 하늘이 보인다. 구름이 흐른다. 느리게. 금내는 한동안 하늘을 본다. 그러다 문득 어지럽다. 금내는 자리에 앉는다. 우물 옆 돌 위에. 차갑다. 금내는 그 차가움을 느낀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린다. 도연과 미경이 대화하는 소리. 목소리가 높아진다. 다툼처럼 들린다. 금내는 듣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소리는 들린다. 이게 말이 돼요? 여기가 무슨 사람 살 곳이라고. 며칠만이라니까요. 며칠만 있다가. 며칠이 아니잖아요. 오빠는 지금 어머니를 버리는 거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진다. 금내는 몸을 움츠린다. 소리가 무섭다.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그럼 뭐예요? 여기 두고 가는 게 뭐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생각은 오빠 혼자 하세요. 난 이거 동의 안 해요. 미경이 집 밖으로 나온다. 금내와 눈이 마주친다. 미경의 눈이 흔들린다. 금내는 가만히 본다. 미경이 고개를 돌린다. 어머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린다. 금내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다. 짧은 대답이다. 미경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돌아서서 차 쪽으로 간다. 차에 기대어 선다. 도연이 집 안에서 나온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 빈손이다. 금내를 본다. 금내는 여전히 돌 위에 앉아 있다. 어머니. 금내가 고개를 든다. 여기서 며칠만 계세요. 제가 정리하고 다시 올게요. 금내가 묻는다. 정리가 뭐냐? 도연이 입술을 깨문다. 생각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 금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도연이 당황한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어머니. 알았다. 며칠만 그러마. 금내가 작게 웃는다. 도연은 그 웃음이 무섭다. 화가 담긴 웃음도 슬픔이 담긴 웃음도 아니다. 그냥 빈 웃음이다. 도연이 한 발짝 다가선다. 정말 곧 올게요. 금내가 대답하지 않는다. 도연이 더 할 말을 찾지 못한다. 미경이 차 쪽에서 부른다. 오빠 가요. 도연이 돌아선다. 금내 쪽을 한 번 더 본다. 금내는 여전히 돌 위에 앉아 있다. 등을 보이고 도연이 차로 간다. 시동을 건다. 미경이 뒷좌석에 탄다. 차가 출발한다. 천천히. 금내는 돌아보지 않는다. 차가 멀어진다. 엔진 소리가 작아진다. 그리고 사라진다. 금내는 그제야 고개를 든다.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본다. 먼지만 날리고 있다. 금내는 일어난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어둡다. 창문이 작아서 빛이 잘 들지 않는다. 금내는 천천히 안을 둘러본다. 방이 2개 있다. 부엌이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다. 금내는 방 하나를 선택한다. 이불을 편다. 먼지가 난다. 금내는 기침을 한다. 이불을 다 펴고 앉는다. 무릎을 모은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 시간이 흐른다. 해가 기운다. 방 안이 더 어두워진다. 금내는 움직이지 않는다. 밖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저녁 무렵의 새소리. 금내는 그 소리를 듣는다. 창밖을 본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다. 금내는 바지 안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뭔가를 만진다. 종이다. 접혀 있다. 금내는 그것을 꺼낸다. 펼친다. 서류다. 성년의견 신탁 계약서라고 적혀 있다. 금내는 그 글자들을 본다. 천천히. 하나하나. 금내는 서류를 다시 접는다.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꺼낸다. 버튼폰이다. 낡았다. 금내는 전화기를 켠다. 화면이 밝아진다. 연락처를 연다. 이름이 몇 개 없다. 금내는 하나를 선택한다. 정태우 변호사. 금내는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울린다. 1번, 2번, 3번. 4번째에서 연결된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다. 차분하다. 금내가 입을 연다. 태우 씨 약속대로 해줘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대답이 온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금내가 전화를 끊는다.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다시 가만히 앉는다. 밖이 완전히 어두워진다.
금내는 불을 켜지 않는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다. 창밖으로 별이 보인다. 많다. 금내는 별을 쐰다. 하나, 둘, 셋. 그러다 멈춘다. 너무 많아서. 금내는 눈을 감는다. 숨을 고른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생각한다. 내일을. 아침이 밝는다. 새소리가 먼저 들린다. 금내는 눈을 뜬다. 어젯밤 그대로 앉아 있었다. 허리가 아프다. 금내는 천천히 몸을 펀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온다. 금내는 창가로 간다. 밖을 본다. 안개가 자욱하다. 나무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금내는 문을 연다. 밖으로 나간다. 차갑다. 금내는 옷깃을 여민다. 마당을 걷는다. 풀에 이슬이 맺혀 있다. 금내의 신발이 젖는다. 우물가에 선다. 다시 들여다본다. 여전히 깊다. 금내는 돌 하나를 집어 떨어뜨린다. 퐁 소리가 난다. 물이 있다. 금내는 안도한다. 집으로 돌아온다. 짐을 풀기 시작한다. 옷 몇 벌, 수건, 비누, 칫솔. 금내는 하나씩 꺼내 정리한다. 마지막에 작은 상자가 나온다. 금내는 상자를 연다. 사진이 들어있다. 오래된 사진. 금내는 사진을 꺼내본다. 젊은 시절의 금내가 아이를 안고 있다. 아이는 도연이다. 금내는 사진을 오래 본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는다. 금내는 부엌으로 간다. 개수대가 있다. 수도꼭지를 튼다. 물이 나오지 않는다. 금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밖으로 나가 우물로 간다. 두레박이 있다. 금내는 두레박을 내린다. 줄을 풀다가 멈춘다. 힘이 없다. 금내는 숨을 고르고 다시 시도한다. 두레박이 물에 닿는다. 무거워진다. 금내는 끌어올린다. 천천히, 조금씩 손에 힘을 준다. 두레박이 올라온다. 물이 가득 차 있다. 금내는 물을 양동이에 옮긴다. 양동이를 들고 집으로 들어간다. 무겁다. 중간에 쉬어야 한다. 금내는 양동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고른다. 그리고 다시 든다. 부엌에 양동이를 놓는다. 물을 떠마신다. 차갑다. 맑다. 금내는 천천히 마신다. 밥을 해야 한다. 금내는 가스레인지를 본다. 가스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 금내는 부뚜막을 본다. 아궁이가 있다. 오래전 방식이다. 금내는 할 수 있다. 밖에서 나무를 줍는다. 마른 가지들. 금내는 팔에 안고 들어온다. 아궁이에 넣는다. 성냥을 긋는다. 불이 붙는다. 쌀을 씻는다. 솥에 넣는다. 물을 붓는다. 뚜껑을 덮는다. 아궁이 위에 올린다. 금내는 앉아서 기다린다. 불을 지켜본다. 가끔 나무를 더 넣는다. 연기가 난다. 금내는 기침을 한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밥이 끓는 소리가 들린다. 보글보글. 금내는 그 소리를 듣는다. 익숙한 소리다. 밥이 된다. 금내는 불을 끈다. 뜸을 들인다. 시간이 지나고 뚜껑을 연다. 김이 올라온다. 밥 냄새가 난다. 금내는 밥을 푼다. 그릇에 담는다. 반찬은 없다. 김치도 없다. 금내는 그냥 밥만 먹는다. 천천히 씹는다. 삼킨다. 목이 메인다. 물을 마신다. 다시 먹는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는다. 양동이 물로 닦아서 말린다. 금내는 마루에 앉는다. 다리를 뻗는다. 허리를 편다. 햇볕이 마루까지 들어온다. 따뜻하다. 금내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다시 꺼낸다. 펼친다. 읽는다. 천천히.
본 계약은 피성년 후견 인서금내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성년 후견 인정태우의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례는 다음 장을 넘긴다. 계약 발효 조건 피성년 후견인의 요청 시 즉시 발효된다. 금례는 서류를 덮는다. 주머니에 넣는다. 전화기를 꺼낸다. 화면을 본다. 부재 중 전화가 하나 있다. 도연이다. 금례는 전화를 걸지 않는다. 정태우에게 문자를 보낸다. 시작해주세요. 전송을 누른다. 금례는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답장이 온다. 빠르다. 네. 오늘 중으로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금례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끈다. 마루에 눕는다.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흐른다. 금례는 눈을 감는다. 시간이 흐른다. 금례는 잠들지 않는다. 그냥 누워있다. 생각한다. 도연이 어렸을 때를, 손을 잡고 걷던 것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것을, 밥을 먹이던 것을,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자기를 피하기 시작한 게 금례는 안다.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 금례가 아프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금례는 아들을 탓하지 않는다. 이해한다. 무겁다는 걸, 짐이 된다는 걸. 그래도 금례는 눈을 뜬다. 하늘이 여전하다. 그래도 아프다. 금례는 일어난다. 집안을 둘러본다. 청소해야 한다. 금례는 빗자루를 찾는다. 구석에 있다. 먼지를 털고 쓸기 시작한다. 방을 쓴다. 마루를 쓴다. 부엌을 쓴다. 먼지가 일어난다. 금례는 기침하면서도 계속한다. 청소를 마친다. 조금 깨끗해졌다. 금례는 만족한다. 해가 기운다. 저녁이 온다. 금례는 다시 밥을 짓는다. 같은 방식으로 나무를 모으고 불을 피우고 밥을 끓인다. 저녁을 먹는다. 역시 반찬 없이. 금례는 괜찮다. 밤이 온다. 금례는 이불을 편다. 눕는다. 어둠이 내린다. 금례는 눈을 감는다. 잠들려 한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귀가 너무 밝다. 소리가 다 들린다. 바람 소리, 나뭇잎 소리, 벌레 소리. 금례는 눈을 뜬다. 천장을 본다. 보이지 않는다. 너무 어둡다. 금례는 생각한다. 정태우가 절차를 시작했을 것이다. 도연에게 연락이 갔을 것이다. 도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놀랐을까? 화났을까? 아니면 금례는 고개를 젓는다. 생각하지 말자. 금례는 다시 눈을 감는다. 이번엔 잠이 온다. 천천히. 금례는 잠든다. 도연이 차를 몬다. 산길을 내려온다. 미경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본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도연이 창문을 내린다. 바람이 들어온다. 도연이 깊게 숨을 쉰다. 이제 좀 살겠네. 미경이 도연을 본다. 표정이 굳어 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미경이 고개를 돌린다. 대답하지 않는다. 도연이 라디오를 켠다. 음악이 흘러나온다. 경쾌한 곡이다. 도연이 리듬에 맞춰 핸들을 두드린다. 우리 이사 준비나 해요. 좀 더 넓은 데로. 미경이 되묻는다. 무슨 돈으로요? 어머니 집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거 팔면 꽤 되는데. 미경이 한숨을 쉰다. 오빠, 그게 오빠 맘대로 되는 줄 알아요? 어머니가 동의하시겠지. 나중에 천천히. 말이 끊긴다. 핸드폰이 울린다. 도연이 화면을 본다. 모르는 번호다. 도연이 받는다. 여보세요? 이도연 씨시죠? 남자 목소리다. 낯설다. 차분하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정태우 변호사입니다.
도연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춘다. 변호사요? 네. 서금래 선생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도연이 미경을 본다. 미경이 눈을 크게 뜬다. 무슨 일이세요? 정태우가 담담하게 말한다. 서금래 선생님은 성년후견 신탁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보호 절차가 시작됩니다. 도연의 귀가 멍해진다. 뭐라고요? 선생님의 재산과 신상 관리는 제가 맡게 됩니다. 이도연 씨는 더 이상 법적 대리권이 없습니다. 도연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진다. 차가 차선을 벗어난다. 미경이 소리친다. 오빠. 도연이 정신을 차리고 핸들을 잡는다. 차를 갓길에 세운다. 급브레이크. 미경의 몸이 앞으로 쏠린다. 도연이 전화기를 귀에 댄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서금래 선생님은 이미 몇 달 전 계약을 완료하셨습니다. 발효 조건은 본인의 요청이었고 어제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다. 그게 무슨... 이도현 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계좌는 모두 신탁 관리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가 그런 걸 하실 리가. 선생님은 의사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정태우가 잠시 멈춘다. 그리고 덧붙인다. 참고로 선생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이 숨을 멈춘다. 말로 용서 구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뀐 삶을 보여줘라.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긴다. 도연은 전화기를 든 채 굳어 있다. 미경이 묻는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한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오빠. 미경이 도연의 어깨를 흔든다. 도연이 겨우 입을 연다. 어머니가 왜요? 다 가져가셨대. 미경이 이해하지 못한다. 뭐요? 집도 돈도 다.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 전화기를 내려다본다. 화면이 꺼져 있다. 도연은 전화기를 다시 든다. 정태우에게 전화를 건다.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건다. 역시 연결되지 않는다. 도연이 전화기를 내던진다.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다. 화면이 금간다. 미경이 말한다. 다시 가요. 뭐? 어머니한테 다시 가요. 지금 당장. 도연이 고개를 젓는다. 소용없어요. 해봐야죠. 이게 말이 돼요? 오빠가 장남인데. 도연이 웃는다. 비참한 웃음이다. 장남이면 뭐해요. 어머니가 이미 다 정리하셨는데. 미경이 차에서 내린다. 문을 쾅 닫는다. 도로변을 걷는다. 도연은 차 안에 남는다. 핸들에 이마를 댄다. 눈을 감는다. 숨을 쉰다. 거칠게.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집이, 계획이, 미래가. 와르르. 도연은 눈을 뜬다. 백미러를 본다. 뒤쪽으로 산이 보인다. 어머니가 있는 곳. 도연은 시동을 끈다. 차에서 내린다. 미경이 멀리 서 있다. 등을 보이고 도연이 그쪽으로 걷는다. 천천히. 다리에 힘이 없다. 미경에게 닿는다. 미경이 돌아본다. 눈이 빨갛다. 오빠, 이제 어떡해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한다. 어떡할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미경이 운다. 소리내요. 도연은 그 소리를 듣는다. 위로하지 못한다. 차들이 지나간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도연과 미경은 도로변에 선 채로 시간을 보낸다. 해가 기운다. 그림자가 길어진다. 두 사람의 그림자도 길어진다. 도연이 입을 연다. 집에 가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차로 돌아간다. 도연이 시동을 건다. 출발한다. 산과 반대 방향으로. 차 안은 조용하다. 라디오도 꺼져 있다. 엔진 소리만 들린다. 도연은 생각한다. 어머니의 얼굴을, 돌 위에 앉아있던 뒷모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 말로 용서 구하지 말고 행동으로 바뀐 삶을 보여줘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핸들이 흐려진다. 도연은 눈물을 닦지 않는다. 그냥 운다. 조용히. 미경은 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차는 계속 달린다. 집으로. 하지만 도연은 안다. 그곳이 이제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아파트 주차장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다. 도연이 차에서 내린다. 미경도 내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엘리베이터 안. 층수 표시가 올라간다. 5층, 6층, 7층. 도연은 숫자만 바라본다. 미경은 핸드폰을 본다. 화면을 켜고 끈다. 반복한다. 8층에서 문이 열린다. 두 사람이 내린다. 복도를 걷는다. 발소리만 울린다. 현관문 앞. 도연이 비밀번호를 누른다. 삑삑. 빨간 불이 들어온다. 도연이 다시 누른다. 역시 빨간 불. 이상하네. 도연이 다시 시도한다. 천천히 하나씩. 1, 2, 7, 4. 빨간 불. 미경이 묻는다. 왜요? 비밀번호가 안 돼요.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도연이 한 번 더 시도한다. 같은 결과. 도연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바뀐 것 같은데. 미경이 한 발짝 다가선다. 누가 바꿔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한다. 둘 다 안다. 누가 바꿨는지. 도연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받지 않는다. 도연이 시계를 본다. 9시 15분. 사무소는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내일 아침에 가봐야겠어요. 미경이 묻는다. 그럼 오늘 밤은요? 도연이 주변을 둘러본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갈 곳이 없다. 모텔 가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모텔 방은 좁다.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낡은 텔레비전. 도연이 침대 끝에 앉는다. 미경은 창가에 선다. 카드 되죠? 미경이 묻는다. 도연이 지갑을 꺼낸다. 카드를 확인한다. 3장. 도연이 하나를 꺼내 미경에게 건넨다. 이걸로 해요. 미경이 카운터로 내려간다. 도연은 혼자 남는다. 핸드폰을 꺼낸다. 정태우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송. 답장은 오지 않는다. 미경이 돌아온다. 표정이 어둡다. 안 돼요. 뭐가요? 카드요. 승인이 안 된대요. 도연이 벌떡 일어난다. 말도 안 돼. 한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카드사에 문의하래요. 도연이 카드사에 전화를 건다. 자동응답이 나온다. 상담원 연결을 누른다. 대기 시간이 길다. 5분쯤 지나 연결된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카드가 갑자기 안 되는데요. 카드 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연이 번호를 읽는다. 상담원이 확인한다. 잠시 침묵. 고객님, 해당 카드는 명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명의 변경이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급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도연이 전화를 끊는다. 다른 카드를 꺼낸다. 다시 전화를 건다. 같은 대답.
세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 도연이 주저앉는다. 미경이 옆에 앉는다. 다 막힌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현금은요? 도연이 지갑을 뒤진다. 10,000원짜리 3장. 30,000원. 미경이 자기 지갑을 꺼낸다. 50,000원짜리 1장, 10,000원짜리 2장. 70,000원. 두 사람이 가진 돈은 총 100,000원. 미경이 한숨을 쉰다. 찜질방 가요. 찜질방은 붐빈다. 사람들이 매트를 깔고 누워있다. 텔레비전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코 고는 소리가 뒤섞인다. 도연과 미경은 구석에 자리를 잡는다. 매트 2개를 깔고 앉는다. 미경이 묻는다.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사무소 가서 이야기해 봐야죠. 그게 될까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한다. 미경이 계속 말한다. 오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집도 못 들어가고 카드도 안 되고 우리 지금 사실상 쫓겨난 거잖아요. 알아요. 아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요. 도연이 고개를 든다. 미경을 본다. 미경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미경이 비웃는다. 방법이 있긴 해요. 오빠가 뭘 할 수 있는데요? 도연이 입을 다문다. 미경이 일어난다. 저 친정 갈게요. 지금요? 네. 여기 있어봤자 답 없잖아요. 미경이 짐을 챙긴다. 많지 않다. 가방 하나. 미경 씨. 미경이 돌아본다. 당신이 책임져요. 이 상황. 그 말을 남기고 미경이 떠난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본다. 문이 닫힌다. 도연은 혼자 남는다. 주변 사람들을 본다. 가족들, 커플들, 혼자 온 사람들. 모두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다. 도연은 매트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형광등이 깜빡인다. 도연은 눈을 감는다.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만 맴돈다. 어머니, 집, 돈, 미경. 모든 게 엉켜 있다. 핸드폰을 꺼낸다. 시간을 본다. 11시 47분. 정태우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역시 연결되지 않는다. 도연은 연락처를 내린다. 친구들 이름이 보인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이름들. 도연은 전화를 걸까 망설인다.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지? 돈 빌려달라고? 신세 좀 지게 해달라고? 도연은 전화기를 내려놓는다. 차마 못 걸겠다. 시간이 흐른다. 자정이 지난다. 도연은 여전히 깨어 있다. 새벽 2시. 도연이 일어난다. 화장실로 간다. 세면대에 물을 받는다. 얼굴을 씻는다. 차갑다. 거울을 본다. 초라한 얼굴이 비친다. 수염이 자라있고 눈밑이 거무스름하다. 도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묻는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대답은 없다. 도연은 다시 자리로 돌아간다. 눕는다. 이번엔 눈을 뜨고 있는다. 천장에 얼룩을 샌다. 하나, 둘, 셋. 새벽 4시. 도연이 잠든다. 얕은 잠. 아침 8시. 도연이 눈을 뜬다. 목이 뻐근하다. 허리가 아프다. 일어나 씻는다. 찜질방 칫솔을 쓴다. 물로 머리를 적신다. 옷을 털고 입는다. 밖으로 나온다. 아침 공기가 차갑다. 도연은 관리사무소로 향한다. 사무소 문이 열려 있다. 안으로 들어간다. 직원이 앉아 있다. 중년 여성이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고개를 든다. 네, 무슨 일이세요? 8층 802호인데요. 어제부터 비밀번호가 안 돼서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다. 잠시 후 말한다. 아, 명의 변경되셨네요. 네, 제가 명의자인데요. 지금은 아닌데요. 서금례님으로 되어 있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원 공문이 왔어요. 성년 의견 관련해서요. 명의가 바뀌었다고. 직원이 서류를 꺼낸다. 도연에게 보여준다. 법원 도장이 찍혀 있다. 도연이 서류를 읽는다. 손이 떨린다. 성년 의견 개시 결정에 따라 피후견인 서금래의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은 후견인 정태우에게 이전됨. 도연이 묻는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견인분께 연락하셔야죠. 여기 연락처 있어요. 직원이 정태우의 번호를 적어준다. 도연이 종이를 받는다. 집은요? 제 짐이라도 좀. 그것도 후견인 허락 받으셔야 해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요. 도연이 할 말을 잃는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죄송해요. 저희도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무소를 나온다. 밖에서 정태우에게 전화를 건다. 이번엔 연결된다. 네, 정태우입니다. 저 이도연인데요. 네, 기다렸습니다. 정태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다. 제 짐 좀 가져가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단호하다. 왜요? 제 물건인데. 서금래 선생님 소유의 주거지에 있는 물건들은 모두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게 무슨 제 옷이고 제 물건인데요. 증명하실 수 있나요? 영수증이나 구매 기록이요. 도연이 말문이 막힌다. 법적으로는 선생님 재산입니다. 이도연 씨가 가져갈 권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태우가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말한다. 이도연 씨, 선생님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당신이 변하길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쫓아내는 게 교육이에요? 쫓아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제가 언제 어머니를 산속에 두고 온 순간부터요. 도연의 입이 다물어진다. 정태우가 계속 말한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바닥을 쳐봐야 한다고.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러니 일어서세요. 스스로. 전화가 끊긴다. 도연은 전화기를 쥔 채 서 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간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들. 모두 바쁘게 움직인다. 도연만 멈춰 있다. 거래처에 전화를 건다.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첫 번째 번호. 신호음. 받지 않는다. 두 번째. 역시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연결된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이도연인데요. 아, 도연 씨. 그동안 연락 없더니. 죄송해요. 사정이 좀 혹시 일자리 있으면.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연락할게. 사장님 급한데요. 정말 아무 일이라도. 미안해. 지금 정말 여유가 없어. 뚝. 끊긴다. 도연이 다른 번호를 누른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두 같은 대답. 없다. 여유 없다. 나중에. 도연이 주저앉는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고개를 숙인다. 핸드폰을 본다. 배터리가 30%. 충전기는 집 안에 있다. 들어갈 수 없는 집. 도연은 핸드폰을 끈다.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 시간이 흐른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는다. 점심때가 된다. 배가 고프다. 도연은 지갑을 확인한다. 2만 원 남았다. 찜질방비 내고 남은 돈. 편의점으로 간다. 삼각김밥 하나를 산다. 1,500원. 물 한 병. 800원. 벤치로 돌아와 먹는다. 김밥이 목에 걸린다. 물로 억지로 넘긴다. 저녁이 온다. 도연은 여전히 벤치에 있다. 갈 곳이 없다. 날이 어두워진다.
가로등이 켜진다. 도연은 찬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다. 핸드폰을 켠다. 미경에게 전화를 건다.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낸다.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읽음 표시가 뜨지 않는다. 도연은 전화기를 다시 끈다. 벤치에 눕는다. 차갑다. 도연은 옷깃을 여민다. 하늘을 본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다. 도연은 생각한다. 어머니가 보고 있는 하늘은 다를까? 별이 많을까? 도연은 눈을 감는다. 잠들려 한다. 하지만 추워서 잠들지 못한다. 누군가 지나가며 쳐다본다. 도연은 못 본 척한다. 밤이 깊어간다. 도연은 떨면서 벤치에 누워 있다. 새벽 5시. 도연이 눈을 뜬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다. 일어나 몸을 움직인다. 관절이 뻐근하다. 화장실을 찾아 근처 지하철역으로 간다. 역 화장실에서 세수를 한다. 거울을 본다. 더 초라해진 얼굴. 역 대합실에 앉는다. 노숙인 몇 명이 잠들어 있다. 도연도 그들 사이에 앉는다. 경계가 흐려진다. 아침이 밝는다. 사람들이 들어온다. 출근길. 도연은 그들을 본다. 깨끗한 옷, 바른 자세, 목적 있는 걸음. 도연은 일어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걷는다. 편의점을 지나친다. 구인 공고가 붙어 있다.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 도연이 멈춰선다. 안으로 들어간다. 카운터에 젊은 남자가 있다. 저기 구인 공고 보고 왔는데요. 점원이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이력서 있어요? 없는데 지금 쓸 수 있어요. 경력은요? 없어요. 점원이 미간을 찌푸린다. 나이는요? 도연이 대답한다. 점원이 고개를 젓는다. 죄송한데 저희는 좀 더 젊은 분 찾고 있어서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미안해요. 도연이 나온다. 다음 가게로 간다. 식당. 역시 안 된다. 세탁소. 안 된다. 카페. 안 된다.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10곳이 넘는다. 모두 거절. 해가 진다. 도연의 발이 부르튼다. 신발이 낡아서 뒤꿈치가 까진다. 지갑을 확인한다. 5,000원 남았다. 도연은 또 편의점으로 간다. 컵라면을 산다. 2,000원. 물을 받아 먹는다. 구석에 앉아 라면을 먹는다. 뜨겁다. 입천장이 데인다. 그래도 먹는다. 밖으로 나온다. 다시 벤치를 찾는다. 어젯밤과 같은 벤치. 눕는다. 이틀째 밤. 일주일이 지난다. 도연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돈은 바닥난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몸이 빠진다. 찜질방도 못 간다. 돈이 없어서 공원 화장실에서 씻는다. 차가운 물로. 옷은 빨지 못한다. 냄새가 난다. 도연은 점점 투명해진다.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다. 피해간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일용직 소개소를 찾는다. 낡은 건물 2층, 좁은 사무실, 중년 남자가 앉아 있다. 담배를 피운다. 일 찾아요? 네.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남자가 도연을 본다. 뭐래? 오늘 당장 나갈 수 있어요? 네. 국밥집 설거지. 하루 5만 원. 할래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지금 가요. 주소 줄게요. 국밥집은 좁다. 낡은 간판, 기름때 낀 창문. 도연이 들어간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온다. 60대쯤 되어 보인다. 일하러 왔어요? 네. 이리 와봐요. 뒷주방으로 안내한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다. 산더미 같다.
이거 다 씻어요. 점심 장사 끝날 때까지. 네. 아주머니가 나간다. 도연은 앞치마를 두른다. 고무 장갑을 낀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뜨거운 물이 나온다. 손이 빨개진다. 그릇을 씻는다. 하나, 둘. 끝이 없다. 씻으면 또 나온다. 손님이 계속 온다. 점심시간이 지난다. 오후 2시. 겨우 끝난다. 도연이 손을 씻는다. 물을 끄고 손을 본다. 빨갛게 부어 있다. 손등이 갈라져 있다. 피가 조금 난다. 도연은 그 손등을 본다. 오래. 문득 떠오른다. 어머니의 손. 늘 빨갛고 거칠었던. 겨울이면 갈라져서 피가 나던. 도연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다. 왜 그런지, 아프진 않은지. 도연은 자기 손등을 만진다. 아프다. 따갑다. 엄마 손이 늘 그랬지. 혼잣말이 나온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주머니가 들어온다. 다 했어요? 도연이 재빨리 눈물을 닦는다. 네. 수고했어요. 여기.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넨다. 5만 원. 내일도 올 수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10시까지 와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봉투를 받고 나온다. 무겁다. 5만 원이 이렇게 무거웠나? 밖에 나와 봉투를 펼친다. 10,000원짜리 5장. 도연은 한 장 한 장 만진다. 편의점으로 간다. 밥을 산다. 삼각김밥 3개, 우유 한 팩, 바나나 한 송이. 먹을 수 있는 만큼 산다. 공원 벤치에 앉아 먹는다. 천천히. 씹는다. 삼킨다. 배가 부른다. 오랜만이다. 도연은 하늘을 본다. 구름이 흐른다. 도연은 생각한다. 어머니는 매일 이랬을까? 손이 아픈데도, 허리가 아픈데도 묵묵히 일했을까? 도연은 다시 자기 손을 본다. 갈라진 손등, 빨간 손가락. 미안해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 바람에 흩어진다. 그날 밤, 도연은 찜질방에 간다. 5만 원으로 씻는다. 따뜻한 물로. 오래. 때를 민다. 옷을 빤다. 말린다. 매트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조금 덜 초라하다. 오늘은 핸드폰을 켠다. 미경에게 문자를 보낸다. 일 구했어요. 조금씩 나아질게요. 읽음 표시. 하지만 답장은 없다. 도연은 전화기를 끈다. 눈을 감는다. 잠든다. 이번엔 깊게. 다음 날부터 도연은 매일 국밥집에 간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한다. 심부름을 한다. 주인 아주머니는 말이 없다. 하지만 가끔 밥을 준다. 먹고 해라고. 도연은 감사하다고 말한다. 아주머니는 고개만 끄덕인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도연은 빠지지 않고 출근한다. 손은 계속 거칠어진다. 하지만 익숙해진다. 아픔도. 어느 날 아주머니가 묻는다. 집은 어디예요? 없어요. 가족은요? 따로 살아요. 아주머니가 더 묻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말한다. 창고 하나 있는데 거기서 자도 돼요. 네. 어차피 안 쓰는 곳이에요. 정리하고 쓰세요. 도연의 눈이 뜨거워진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손을 흔든다. 됐어요. 어차피 빈 곳인데. 창고는 작다. 2평도 안 된다. 하지만 지붕이 있고 문이 있다. 도연은 청소한다. 짐을 치운다. 매트를 깐다. 이불을 편다. 중고로 산 것. 첫날 밤. 도연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잔다. 좁지만 따뜻하다.
도연은 생각한다. 이게 시작이라고.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손등을 본다. 딱지가 앉았다. 상처가 아물고 있다. 도연은 미소 짓는다. 작게, 조금씩 올라가자. 혼잣말, 다짐. 밖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든다. 편안하게. 석 달이 흐른다. 도연은 여전히 국밥집에서 일한다. 이제는 설거지뿐만 아니라 홀 서빙도 돕는다. 주인 아주머니가 믿어주기 시작했다. 도연 씨, 7번 테이블 국밥 하나. 네. 도연이 국밥을 들고 나간다. 손님에게 건넨다. 고개를 숙인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고맙다고 말한다. 도연은 다음 테이블로 간다. 그릇을 치운다. 테이블을 닦는다. 점심시간이 지난다. 손님이 빠진다. 도연은 청소를 시작한다. 바닥을 쓸고 닦는다. 구석구석 아주머니가 부른다. 도연 씨, 잠깐 와봐요. 도연이 주방으로 간다. 아주머니가 봉투를 내민다. 두툼하다. 이게 뭐예요? 보너스. 석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왔잖아요. 도연이 봉투를 받는다. 무겁다. 감사합니다. 요새 돈 모으는 거 알아요. 아껴 쓰더라고. 도연이 고개를 숙인다. 목표가 있어서요. 뭔데요? 제대로 된 방 하나 얻으려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도연이 봉투를 가슴에 품는다. 나온다. 창고로 돌아온다. 박스 하나를 꺼낸다. 뚜껑을 연다. 돈이 들어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차곡차곡 모은 돈. 도연이 봉투에 돈을 샌다. 30만 원. 박스에 넣는다. 모두 세어본다. 280만 원. 도연은 계산한다. 보증금 200, 월세 30만 원짜리 방을 얻으려면 조금 더 모아야 한다. 도연은 박스를 덮는다. 다시 숨긴다. 핸드폰을 꺼낸다. 오랜만이다. 요즘은 배터리를 아끼려고 거의 켜지 않는다. 화면을 켠다. 미경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일주일 전 것. 이혼 서류 보냈어요. 도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도연은 화면을 오래 본다. 답장을 쓴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전송. 읽음 표시가 뜬다. 답은 오지 않는다. 도연은 전화기를 끈다. 눕는다. 천장을 본다. 결혼 생활이 끝난다. 도연은 슬프지 않다. 미안할 뿐이다. 다음 날 도연에게 우편물이 온다. 국밥집 주소로. 아주머니가 건넨다. 도연 씨 앞으로 왔어요. 도연이 받는다. 발신인은 정태우 변호사 사무실. 뜯어본다. 편지 한 장. 이도연 씨께 서금내 선생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바뀐 삶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짜 달라졌을 때 그때 오세요. 선생님은 건강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태우. 도연은 편지를 접는다. 주머니에 넣는다. 그날 밤 도연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다. 여러 번 행동으로 바뀐 삶을. 도연은 생각한다. 자기가 바뀌었나?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바뀌려 하고 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씻는다. 출근한다. 일한다. 돈을 모은다. 규칙적으로. 예전엔 못했던 것들. 도연은 이제 할 수 있다. 도연은 편지를 접는다. 박스 안에 넣는다. 돈 옆에. 잠든다. 넉 달째. 도연은 다른 일도 시작한다.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잔다. 피곤하다. 하지만 견딘다. 돈이 더 빠르게 모인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 손님이 없다. 도연은 진열대를 정리한다. 문이 열린다. 손님이 들어온다. 중년 남자, 정장 차림, 술 냄새가 난다. 소주 한 병. 도연이 소주를 건넨다. 남자가 계산한다. 나가려다 멈춘다. 도연을 본다. 도연이 고개를 든다. 낯익은 얼굴. 옛 직장 동료다. 형준이 형? 야, 진짜 너네. 여기서 뭐해? 도연이 대답하지 못한다. 형준이 편의점을 둘러본다. 아르바이트 하냐? 너가? 네. 형준이 웃는다. 비웃음처럼 들린다. 세상 참 잘 나가던 너도 이렇게 되는구나. 도연이 입을 다문다. 형준이 계속 말한다. 맞다 들었어. 회사 망했다며? 집도 날아갔고? 어휴, 인생 한순간이네. 조심해야 돼. 나도. 형준이 소주를 흔든다. 나간다. 문이 닫힌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선다. 주먹을 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판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화가 난다. 하지만 도연은 숨을 고른다. 주먹을 편다. 괜찮아. 이건 과정이야. 바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한다. 진열대 정리를 계속한다. 5달째 도연의 통장에 500만 원이 모인다. 목표액이다. 도연은 부동산을 찾는다. 작은 원룸을 본다. 보증금 200, 월세 35만 원. 좁다. 하지만 깨끗하다. 창문이 있다. 햇빛이 든다. 이거로 할게요. 계약한다. 도장을 찍는다. 열쇠를 받는다. 도연은 방으로 간다. 빈 방. 도연은 가운데 선다. 천천히 돌아본다. 내 공간. 내 이름으로 계약한 첫 번째 집. 도연은 바닥에 앉는다. 벽에 등을 기댄다. 눈을 감는다. 해냈다. 작은 목소리. 하지만 단단하다. 도연은 눈을 뜬다. 창밖을 본다. 하늘이 보인다. 파랗다. 그날 저녁. 도연은 중고 가구를 산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최소한만. 직접 조립한다. 땀을 흘린다. 하지만 즐겁다. 밤이 된다. 도연은 새 침대에 눕는다. 편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잔다. 깊게. 6달째. 도연은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 기술을 배우는 것. 도서관에 간다. 목공 책을 빌린다. 유튜브로 영상을 본다. 독학한다. 주말마다 연습한다. 나무를 자른다. 사포로 문지른다. 조립한다. 첫 작품은 작은 선반. 삐뚤다. 하지만 도연은 만족한다. 2번째는 의자. 조금 나아진다. 3번째는 작은 테이블. 제법 쓸만하다. 도연은 계속한다. 손이 거칠어진다. 상처가 생긴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국밥집 아주머니가 묻는다. 요새 뭐하고 다녀요? 손에 상처 많던데. 목공 배우고 있어요. 목공? 네. 나중에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네요. 기술 있으면 어디 가서나 먹고 살죠. 그게 목표예요. 아주머니가 웃는다. 달라졌어요, 도연 씨. 처음 왔을 때랑. 도연이 묻는다. 어떻게요? 눈빛이요. 전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단단해 보여요. 도연이 미소 짓는다. 감사합니다. 8달째. 도연은 목공소를 찾는다. 작은 곳.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곳. 배우고 싶은데요.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가르쳐 주세요. 사장님이 도연을 본다. 올해. 나이가.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하고 싶은데요?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좋더라고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일주일만 해봐요. 그 다음에 결정하죠. 감사합니다. 도연이 다음 날부터 출근한다. 새벽 6시 국밥집 일전에 청소부터 시작한다. 톱밥을 쓴다. 공구를 닦는다. 나무를 옮긴다. 일주일이 지난다. 사장님이 말한다. 계속해요. 월급은 최저시급만 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도연은 국밥집 일을 줄인다. 점심시간만 돕는다. 아주머니가 이해해준다. 좋은 기회네요. 잘하고 와요. 목공소에서 도연은 기초부터 배운다. 나무를 다루는 법, 톱질하는 법, 대패질하는 법, 손이 물집 투성이가 된다. 하지만 도연은 행복하다. 뭔가를 만든다는 것, 없던 것을 있게 한다는 것. 도연은 그게 좋다. 1년째, 도연은 제법 익숙해진다. 간단한 가구는 혼자 만들 수 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부른다. 도연 씨, 이거 해볼래요? 도면을 보여준다. 지팡이다. 나무 지팡이. 주문 들어온 건데 손잡이 부분이 중요해요. 편하게 잡혀야 하거든. 도연이 도면을 본다. 생각난다. 어머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연은 며칠간 매달린다. 나무를 고른다. 가장 부드러운 것으로 깎는다. 사포로 문지른다. 손잡이 부분을 특히 공들인다. 완성한다. 사장님이 본다. 직접 잡아본다. 좋은데요? 편해요. 도연이 지팡이를 본다. 따뜻한 느낌이 든다. 사장님, 이거 하나 더 만들어도 될까요? 제 돈 주고. 왜요? 드릴 분이 있어서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자투리 나무 쓰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도연이 감사하다고 말한다. 밤마다 작업한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생각하며 손잡이를 잡았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무게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길이도 딱 맞게. 일주일 후 완성한다. 아름답다. 도연은 만족한다. 천으로 감싼다. 조심스럽게. 그날 밤 도연은 정태호에게 전화를 건다. 오랜만이다. 네, 정태호입니다. 저 이도연입니다. 잠시 침묵. 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어머니 만나고 싶은데요. 이유가 있나요? 드릴 게 있어서요.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정태우가 묻는다. 바뀌셨나요? 도연이 대답한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긴다. 도연은 기다린다. 사흘 후 문자가 온다. 선생님께서 만나주시겠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주소 보내드립니다. 도연은 주소를 확인한다. 산속이 아니다. 작은 마을, 한옥 공동체. 도연은 답장을 보낸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난다. 씻는다. 면도한다. 깨끗한 옷을 입는다. 거울을 본다. 1년 전과 다르다. 수척하지만 건강해 보인다. 눈빛이 맑다. 지팡이를 챙긴다. 가방에 넣는다. 조심스럽게 버스를 탄다. 2시간 거리. 창밖을 본다. 풍경이 바뀐다. 도시가 사라지고 자연이 나타난다. 마을에 도착한다. 작고 조용하다.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주소를 찾는다. 한옥 하나. 마당이 있다. 꽃이 피어 있다. 도연은 문 앞에 선다.
숨을 고른다. 손이 떨린다. 초인종을 누른다.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도연은 숨을 참는다. 발소리가 들린다. 가볍다. 익숙한 리듬. 문이 열린다. 금례가 서 있다. 도연은 얼어붙는다. 어머니를 본다. 1년 만이다. 금례는 달라졌다. 얼굴에 핏기가 돈다. 옷차림이 단정하다. 머리는 짧게 잘랐다. 그리고 표정. 평온하다. 들어오너라. 금례가 먼저 말한다. 돌아선다. 도연이 따라 들어간다. 마루에 신발을 벗는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 금례가 기다린다. 거실로 들어간다. 작지만 따뜻하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마루에 방석이 놓여 있다. 앉아라. 금례가 건너편에 앉는다. 도연도 앉는다. 무릎을 모은다. 침묵이 흐른다. 도연은 어머니를 본다. 금례는 창밖을 본다. 도연이 입을 연다. 어머니, 차 마시고 이야기하자. 금례가 일어난다. 부엌으로 간다. 도연은 혼자 남는다. 주변을 둘러본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다. 수채화, 산과 꽃. 누가 그렸을까? 책장이 보인다. 책이 꽂혀 있다. 시집, 수필집. 금례가 읽는 것들. 금례가 돌아온다. 쟁반을 들고 찻잔 2개. 김이 오른다. 옥수수 차다. 금례가 한 잔을 건넨다. 도연이 받는다. 뜨겁다. 금례가 마신다. 도연도 마신다. 고소하다. 금례가 묻는다. 어떻게 지냈니? 도연이 찻잔을 내려놓는다. 일했어요. 국밥집이랑 목공소에서. 목공소? 네. 나무로 가구 만드는 거 배웠어요. 금례가 고개를 끄덕인다. 손 좀 보자. 도연이 손을 내민다. 금례가 도연의 손을 잡는다. 오래 본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 작은 상처들. 금례가 손을 놓는다. 일 많이 했구나. 네. 금례가 다시 차를 마신다. 도연도 마신다. 방은 있니? 네. 원룸 하나 얻었어요. 혼자 사니? 네. 금례가 더 묻지 않는다. 도연은 안다. 미경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도연이 가방을 연다. 지팡이를 꺼낸다. 천을 벗긴다. 이거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금례가 지팡이를 본다. 받는다. 손으로 만진다. 손잡이를 쥔다. 따뜻하네.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금례가 지팡이를 세운다. 무게를 테스트한다. 짚어본다. 좋다. 짧은 말. 하지만 도연은 안다. 좋아한다는 걸. 고맙다. 금례가 지팡이를 옆에 세운다. 도연을 본다. 많이 바뀌었구나.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바뀌었다. 금례가 일어난다. 방으로 간다. 뭔가를 가지고 나온다. 앨범. 이거 보자. 앨범을 펼친다. 사진들. 어린 도연. 금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이때는 참 좋았지. 금례가 한 장을 가리킨다. 소풍 가는 날. 도연이 어머니 손을 잡고 웃고 있다. 도연의 눈이 뜨거워진다. 어머니 미안해요. 금례가 고개를 젓는다. 그 말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너 바뀌었잖니. 그걸로 됐다. 금례가 앨범을 덮는다. 엄마는 원망 안 한다. 처음부터. 다만 내가 제대로 살았으면 했다. 그게 다였다. 도연이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떨어진다. 마루에. 금례가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오랜만에 느끼는 손길.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니까. 도연이 고개를 든다. 눈물을 닦는다. 앞으로 잘할게요. 알아. 너 지금도 잘하고 있다.
금내가 미소 짓는다. 도연도 웃는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한다. 지난 1년, 서로의 삶. 금내는 이곳에서 평화롭게 지낸다고 말한다. 이웃들과 텃밭을 가꾼다. 책을 읽는다. 그림을 그린다. 도연은 자기 일상을 이야기한다. 국밥집, 목공소, 작은 방, 해가 기운다. 저녁이 온다. 저녁 먹고 가라. 괜찮아요. 차린 거 있다. 먹고 가. 금내가 부엌으로 간다. 도연이 따라간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두 사람이 함께 밥상을 준비한다. 밥을 푼다. 국을 데운다. 김치를 꺼낸다. 나물을 담는다. 상을 차린다. 마주 앉는다. 먹자. 금내가 수저를 든다. 도연도 든다. 밥을 먹는다. 천천히.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다.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낫다. 진짜로 함께하는 느낌. 밥을 다 먹는다. 도연이 설거지를 한다. 금내는 말리지 않는다. 잘하네. 많이 했거든요. 도연이 웃는다. 금내도 웃는다. 설거지를 마친다. 거실로 돌아온다. 금내가 묻는다. 다음엔 언제 오니?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그래. 기다리마. 도연이 일어난다. 신발을 신는다. 금내가 문 앞까지 따라 나온다. 조심히 가거라.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도연이 걷는다. 몇 걸음. 멈춘다. 돌아본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금내가 잠시 멈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나도. 도연이 웃는다. 손을 흔든다. 간다. 금내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본다.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돌아선다. 집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따뜻하다. 금내는 미소 짓는다. 도연은 버스를 타고 돌아간다. 창밖을 본다. 어두워진 풍경. 핸드폰을 꺼낸다. 정태우에게 문자를 보낸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 만났습니다. 답장이 온다.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세요. 도연이 미소 짓는다. 전화기를 끈다. 집에 도착한다. 작은 원룸. 도연은 들어간다. 불을 켠다. 침대에 앉는다. 오늘을 떠올린다. 어머니의 얼굴. 미소. 따뜻한 손길. 도연은 눕는다. 천장을 본다. 계속하자. 이렇게. 혼잣말. 다짐. 눈을 감는다. 잠든다. 1년 반 후. 시간이 흐른다. 도연은 계속한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씻는다. 간단히 아침을 먹는다. 목공소로 출근한다.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나무를 자르고 깎고 조립한다. 이제는 큰 가구도 만든다. 책장, 식탁, 침대. 사장님이 믿어준다. 도연 씨, 이번 주문 맡아요. 네, 사장님. 오후엔 국밥집을 들른다. 아주머니와 차를 마신다. 안부를 묻는다. 요새 어때요? 좋아요. 일도 재밌고.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 아직요. 일단 기술부터 제대로 배우려고요. 아주머니가 웃는다. 욕심 없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외롭잖아요. 괜찮아요. 지금이 좋아요. 저녁엔 집에 온다. 저녁을 먹는다. 직접 만든다. 간단하게. 책을 읽거나 목공 관련 영상을 본다. 공부한다. 11시에 잠든다. 매일. 같은 루틴. 흔들리지 않는다. 주말엔 어머니를 찾아간다. 빠지지 않는다. 금내와 함께 산책한다. 텃밭을 돕는다. 밥을 먹는다.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주말 금리가 묻는다. 돈은 모아지니? 네, 조금씩이요. 뭐 하려고? 작은 공방 하나 차리려고요. 제 이름으로. 금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생각이다. 아직 멀었어요. 몇 년은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천천히 해라. 급할 거 없다. 도연이 웃는다. 네. 금리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난다. 도연이 부축한다. 산책 갈까? 좋아요. 두 사람이 마을을 걷는다. 천천히, 나란히. 햇살이 따뜻하다. 바람이 분다. 꽃향기가 난다. 금리가 말한다. 행복하니? 도연이 대답한다. 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금리가 미소 짓는다. 그럼 됐다. 두 사람은 계속 걷는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2년째 도연의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인다. 목표액. 도연은 작은 공방을 알아본다. 월세로 저렴한 곳 찾는다. 역 근처 반지하. 좁다. 하지만 가능하다. 계약한다. 간판을 단다. 따뜻한 나무. 도연이 직접 쓴 이름. 따뜻한 나무. 따뜻한 가구. 따뜻한 마음. 공방을 정리한다. 청소한다. 작업대를 설치한다. 공구를 배치한다. 첫 손님을 기다린다. 일주일. 손님이 없다. 도연은 기다린다. 2주일. 한 명 온다. 의자를 주문한다. 도연이 정성껏 만든다. 일주일 걸린다. 전달한다. 손님이 만족한다. 정말 좋네요. 편하고 감사합니다. 손님이 지인에게 소개한다. 입소문이 난다. 한 달. 주문이 조금씩 늘어난다. 2달. 바쁘다. 도연은 행복하다. 목공소 사장님이 축하하러 온다. 잘 됐네요, 도연 씨. 사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두 사람이 악수한다. 금리도 찾아온다. 공방을 둘러본다. 잘 꾸몄네. 어머니 왔으면 해서요. 금리가 작업대를 본다. 도연이 만든 가구들을 본다. 다 예쁘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도 만들어 볼게요. 그래. 기대한다. 금리가 의자에 앉는다. 지팡이를 옆에 세운다. 도연이 차를 끓인다. 금리에게 건넨다. 여기서 자주 볼 수 있겠네. 네. 자주 오세요. 그러마.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한다. 해가 진다. 금리가 일어난다. 이제 가야겠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다. 버스 타면 돼. 그래도요. 도연이 문을 잠근다. 금리와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다. 버스가 온다. 금리가 탄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너도 무리하지 말고. 버스가 출발한다. 도연이 손을 흔든다. 금리도 손을 흔든다. 버스가 사라진다. 도연은 공방으로 돌아간다. 문을 연다. 들어간다. 불을 켠다. 작업대에 앉는다. 다음 주문을 본다. 작은 책장. 도연은 연필을 든다. 도면을 그리기 시작한다. 집중한다. 시간이 흐른다. 밤이 깊어진다. 도연은 멈추지 않는다. 손을 움직인다. 선을 긋는다. 치수를 쓴다. 완성한다. 도면을 본다. 만족한다. 내일부터 작업하자. 도연은 불을 끈다. 집으로 간다. 걸으면서 하늘을 본다. 별이 보인다. 많다. 도연은 별을 쐰다. 하나, 둘, 셋. 그만둔다. 너무 많아서. 도연은 웃는다. 집에 도착한다. 들어간다. 씻는다. 눕는다.
내일을 생각한다. 할 일들. 기대된다. 도연은 눈을 감는다. 잠든다. 편안하게. 2년 반 후. 겨울이 온다. 첫눈이 내리는 날. 도연은 공방 창문으로 눈을 본다. 하얗게 내려앉는다. 손님이 들어온다. 중년 여성. 도연이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주문한 식탁 찾으러 왔어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연이 천을 벗긴다. 식탁이 드러난다. 원목. 내 인용. 따뜻한 색. 여성이 손으로 만진다. 표면을 쓰다듬는다. 정말 예쁘네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성이 배송 날짜를 정한다. 계산한다. 나간다. 도연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선반. 작은 것. 나무를 자른다. 톱날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도연의 손길이 익숙하다. 문이 열린다. 정태우가 들어온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도연은 안다. 정태우 변호사님이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도연 씨. 두 사람이 악수한다.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태우가 봉투를 꺼낸다. 두툼하다. 이게 뭔데요? 열어보세요. 도연이 봉투를 연다. 서류가 들어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도연이 읽는다. 눈이 커진다. 이건 선생님 댁이었던 아파트입니다. 명의가 다시 당신 앞으로 되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정태우가 설명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바뀌었다고. 이제 돌려줘도 된다고. 도연의 손이 떨린다. 저는 필요 없는데요. 그래서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태우가 다른 봉투를 꺼낸다. 그리고 이것도. 도연이 받는다. 편지다. 어머니 필체. 도연아, 이 집은 내 거다. 원래부터 엄마가 잠깐 맡아뒀을 뿐이다. 팔아도 되고 살아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드는 거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잘 살아라. 지금처럼. 사랑한다. 엄마가. 도연이 편지를 읽는다. 다시 읽는다. 눈물이 떨어진다. 종이에. 선생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든다. 올해 안으로 한번 오라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꼭 가겠습니다. 정태우가 일어난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태우가 나간다. 도연은 혼자 남는다. 편지를 다시 본다. 서류를 본다. 집. 도연의 이름으로 돌아온 집. 하지만 도연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지금 여기가 좋다. 작은 원룸. 작은 공방. 단순한 삶. 도연은 결정한다. 집을 팔자. 그 돈으로 공방을 확장하자. 더 좋은 장비를 사자. 그리고 일부는 어머니께 드리자. 도연은 부동산에 연락한다. 매물로 내놓는다. 한 달 후. 집이 팔린다. 3억 5천. 도연은 돈을 받는다. 2억은 어머니 계좌로 보낸다. 나머지로 공방을 정비한다. 더 큰 공간으로 이사한다. 지상층. 창이 큰 곳. 박다. 장비를 산다. 좋은 공구들. 작업대도 새로 만든다. 직원을 뽑는다. 젊은 친구 하나. 배우고 싶다는 친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잘해보자. 공방이 커진다. 주문도 늘어난다. 도연은 바쁘다. 하지만 행복하다. 겨울.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도연은 결정한다.
어머니를 찾아가자. 오랜만에 선물을 준비한다. 직접 만든 의자, 팔걸이가 있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정성껏 포장한다. 천으로 감싼다. 토요일 아침, 도연은 일찍 출발한다. 버스를 탄다. 풍경을 본다. 눈이 쌓여 있다. 하얗다. 마을에 도착한다. 조용하다.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른다. 금내의 집으로 향한다. 걷는다. 눈을 밟는다. 발자국이 남는다. 집 앞에 도착한다. 도연은 멈춘다. 문 앞에서 한 번만 멈춰선다. 숨을 고른다. 심호흡. 그동안을 생각한다. 2년 반, 아니 3년 가까이. 바닥부터 시작했던 날들. 찬바람 맞으며 벤치에서 자던 밤. 손이 갈라지고 부르트던 날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앞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당당하게 서 있다. 도연은 미소 짓는다. 초인종을 누른다. 문이 열린다. 금리가 서 있다. 왔구나. 내 어머니. 들어와. 도연이 들어간다. 선물을 내린다. 뭐냐, 이거. 의자 만들었어요. 어머니 드리려고. 금리가 천을 벗긴다. 의자를 본다. 앉아본다. 편하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금리가 팔걸이에 손을 올린다. 쓰다듬는다. 고맙다. 도연이 앉는다. 금리 건너편에. 어머니, 집 파는 거 괜찮으셨어요? 응. 내가 결정한 거면 괜찮다. 돈 보냈는데. 받았다. 고맙다. 근데 난 쓸 데가 없다. 도연이 웃는다. 그래도요. 금리가 차를 끓인다. 두 사람이 마신다. 금리가 말한다. 도연아? 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도연이 찻잔을 내려놓는다. 금리를 본다. 금리가 천천히 말한다. 엄마는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면 됐다. 그게 다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마라. 할 필요 없다. 금리가 도연의 손을 잡는다. 너는 이미 다 했다. 충분히.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엄마는 자랑스럽다. 내가. 눈물이 흐른다. 도연이 말한다. 저도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금리가 미소 짓는다. 우리 둘 다 잘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는다. 말없이. 시간이 흐른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따뜻하다. 금리가 말한다. 밥 먹자.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같이 하자. 두 사람이 부엌에 선다. 나란히. 쌀을 씻는다. 금리가 씻고 도연이 물을 따른다. 국을 끓인다. 도연이 재료를 썰고 금리가 간을 맞춘다. 반찬을 꺼낸다. 함께. 상을 차린다. 마주 앉는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든다. 밥을 뜬다. 입에 넣는다. 따뜻하다. 맛있다. 금리가 반찬을 권한다. 이것도 먹어라. 네. 도연이 먹는다. 금리가 먹는다. 둘이 먹는 밥상. 오랜만이다. 하지만 낯설지 않다. 자연스럽다. 밥을 다 먹는다. 도연이 설거지를 한다. 금리가 옆에서 지켜본다. 잘하네. 많이 했으니까요. 금리가 웃는다. 설거지를 끝낸다. 거실로 돌아온다. 금리가 서랍을 연다. 뭔가를 꺼낸다. 작은 상자. 이거 내 거다. 뭔데요? 열어봐. 도연이 연다. 시계가 들어있다. 오래된 것. 도연 아버지의 시계. 아버지 거. 응. 내가 가져라. 도연이 시계를 꺼낸다.
무겁다. 차가운데 따뜻하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시계를 찬다. 손목에 딱 맞는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다. 네. 금리가 창밖을 본다. 눈 오네. 도연도 본다. 눈이 내린다. 하얗게 예쁘다. 응. 두 사람은 창밖을 본다. 함께 시간이 흐른다. 저녁이 온다. 도연이 말한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라. 도연이 일어난다. 옷을 입는다. 금리가 문까지 따라 나온다. 밖에 눈이 쌓여 있다. 미끄러우니 조심해라. 네. 어머니도 조심하세요. 도연이 걷는다. 몇 걸음 멈춘다. 돌아본다. 금리가 서 있다. 새 의자에 기대어 지팡이를 짚고 도연이 말한다. 어머니, 전 잘 살겠습니다. 금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도 편히 사세요. 그러마. 도연이 다시 말한다. 사랑해요. 금리가 대답한다. 나도 사랑한다. 도연이 웃는다. 손을 흔든다. 금리도 손을 흔든다. 도연이 걷는다. 눈을 밟으며 발자국을 남기며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본다. 하지만 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도연은 계속 걷는다. 마을을 빠져나간다.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온다. 탄다. 창가에 앉는다. 버스가 출발한다. 도연은 창밖을 본다. 눈이 계속 내린다. 세상이 하얗다. 깨끗하다. 도연은 손목의 시계를 본다. 아버지의 시계. 도연의 시계. 시계바늘이 움직인다. 째깍째깍. 시간이 흐른다. 앞으로. 도연도 앞으로 간다. 1년 후. 봄이 온다. 꽃이 핀다. 도연의 공방은 번창한다. 손님이 많다. 직원도 셋으로 늘었다. 주문이 밀린다. 행복한 비명이다. 도연은 여전히 매일 일한다. 손수 나무를 만진다. 가구를 만든다. 주말엔 어머니를 찾아간다. 빠지지 않는다. 금리는 건강하다. 텃밭을 가꾼다. 이웃과 차를 마신다. 그림을 그린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낸다. 산책하고 밥 먹고 이야기한다.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다. 새로운 관계다. 더 나은 관계. 서로를 존중한다. 이해한다. 사랑한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과 금례는 마을 뒷산에 오른다.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정상에 오른다. 벤치에 앉는다. 마을이 내려다 보인다. 작은 집들, 연기, 사람들. 금례가 말한다. 좋다. 네. 살아있다는 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바람이 분다. 따뜻하다. 금례가 도연의 손을 잡는다. 고맙다. 다시 돌아와줘서 제가 더 감사해요. 뭐가? 기다려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금례가 미소 짓는다. 엄마니까. 도연도 웃는다. 네. 어머니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는다. 해가 기운다. 하늘이 물든다. 주황빛, 분홍빛. 아름답다. 금례가 일어난다. 내려가자. 네. 도연이 금례를 부축한다. 천천히 내려간다. 산길을 따라. 나무 사이로. 햇살 아래. 새들이 운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든다. 꽃향기가 난다. 두 사람은 걷는다. 함께. 예전으로 가는 게 아니다. 새로운 곳으로 간다. 함께. 같이. 마을에 도착한다. 금례의 집 앞. 들어가세요, 어머니. 응. 너도 조심히 가라. 네.
도연이 포옹한다. 금례를 안는다. 금례도 안는다. 잠깐 따뜻하게 놓는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기다린다. 도연이 걷는다. 버스 정류장으로. 금례는 문 앞에서 지켜본다.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돌아선다. 집으로. 문을 연다. 들어간다. 의자에 앉는다. 도연이 만든 의자. 편하다. 금례는 눈을 감는다. 미소 짓는다. 행복하다. 끝. 도연은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본다. 석양이 진다. 하루가 끝난다. 하지만 내일이 온다. 도연은 안다.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일할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어머니를 만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계속 노력하면 된다. 그게 삶이다. 도연은 손목에 시계를 본다. 째깍째깍. 시간은 흐른다. 도연도 흐른다. 앞으로 버스가 달린다. 도시로. 도연의 집으로. 도연의 공방으로. 도연의 삶으로. 창밖으로 별이 뜬다. 하나, 둘, 셋 많다. 도연은 별을 쐰다. 잠깐. 그리고 눈을 감는다. 편안하게. 내일을 위해. 용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랑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전체 10개 챕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유기, 바닥, 각성, 성장, 화해의 여정을 그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버렸지만 어머니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일어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서 시작해 손으로 일하는 법, 규칙적으로 사는 법, 자존감을 되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